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원전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반대단체들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찬성 단체들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달 15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의 답변입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이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런데 주민투표는 여당 국회의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석호 의원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굳이 갈등을 조장하며 시급하게 원전을 건설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주민투표 실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원전 건설 시에는 주민투표 실시 및 정부 지원의 법제화를 요구를 합니다. 지난 2010년 말 영덕군 의회가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한 속기록을 보면 이강석 당시 부의장은 원전 예정지 3계리 주민 외에 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정부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 생략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 그 입지 건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나. 이후 공청회나 설명회 때도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지난 6월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때 영덕 주민은 수십 명이 상경했지만 4명만 입장이 허용됐고 산업부의 지역발전 10대 지원사업 설명회 때도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행자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며 영덕군에 투표 업무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불어 속에 강행되는 주민투표도 논란이지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도 문제입니다. 실정법상으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주민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민 의사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 위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없이 원전 건설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6천여 톤으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건식 저장고 추가 건설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사실상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다름없는 불법 건축물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정부는 경주에는 더 위험한 고준위 방패장을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월성원전에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 7개가 지어졌고 또다시 7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 저장고가 사실상 고준위 방패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별법 18조에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은 건설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바로 그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면서 원자력 안전법은 임시 저장고를 도리어 원자로 안전과 관계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언제든 사용 후 해결료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고를 원자로 관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용 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 후 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이지 중간 시설이나 영구 처분한 시설은 아닙니다. 한편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경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핵폐기물 중간 처분장으로 운영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국내 원전에서 사용 후 미처리된 폐연료봉이 1,828만 개에 달해 국민 3명당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가 1,828만 개에 달하지만 처분장이 없어 각 원전에 임시 저장 중입니다. 유 의원은 울진의 한울 1, 2호기의 경우 폐연료봉 저장률이 90%를 웃돌 만큼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체온이나 몸의 움직임만으로 충전을 하는 연구가 활발한데요. 버려지는 마찰 전기를 이용해 손쉽게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팔에 차는 손목시계 형태에서 신발이나 옷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 중인 웨어러블 기기. 외부 전원 없이 사람의 움직임만으로 전기를 생산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팀은 책받침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에너지, 즉 마찰 전기를 이용해 고성능 나노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나노 발전기는 얇고 투명하고 잘 휘어져 신체 어디든 부착이 가능하고 간단히 두드리기만 해도 100개의 LED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소자 혹은 휴대용 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에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노 발전기 제작 과정에 도장을 찍는 방법과 비슷한 나노 임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값싸고 빨리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 전기를 수확하는 에너지 수확 장치 자체가 범용화되거나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5회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이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려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과 연구소,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원자력과 태양광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바탕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에너지 정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에너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지역특별교부세로 박명재 의원이 5건에 25억 원, 정수정 의원이 4건에 28억 원, 강석호 의원이 4건에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연일읍 체육회관 건립 기반시설 확충공사와 호미곶 돌문어 홍보 판매장 건립, 울릉군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설치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정 의원은 천북면 신당리에서 천북면 소재지 간 도로 확포장과 안강읍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 탑동 정수장 정수지 설치, 통일전 주변 환경 정비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영덕군 제2농공단지 조성과 울진군 온정면 외산리 도로 정비, 그리고 영양군 지방상수도 섬유막 여과기 설치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시, 영덕과 울진군이 공동으로 동해안 지질 명소 20곳을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개 시군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설명회를 거친 뒤에 경상북도를 통해 이달 안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지질 해설사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지질 명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군별 지질 명소는 영덕군이 축산면, 죽도산 등 7곳으로 가장 많고, 포항이 내연산 12개곳과 달전, 주상절리 등 5곳, 경주와 울진은 각각 4곳인데 우리나라에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등 6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방송 환경 안팎의 변화에 따라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방송,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역방송.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경영난이 프로그램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성 구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지역 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 신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와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중간 광고 허용과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행된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나 혹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래부나 혹은 시민단체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함께 일종의 상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 방송의 발전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쯔쯔 가무시증에 감염된 환자 수는 대구, 경북 330여 명 등 전국적으로 4,7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환자 가운데 가을로 접어든 지난달부터 감염된 환자가 90% 가까이에 달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쯔쯔 가무시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51명입니다.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방본부는 폭행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급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바로 출동시켜 피의자를 체포 수사한 뒤에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 2013년 14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3건이 난 가운데 최근 석 달에만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설린대 전 총장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교비로 지급한 법률 자문료가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총장 재직 시절인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에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 5,5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늘이 맑았는데요. 내일은 먹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날씨는 평온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한결 좋아졌고요. 쾌청한 하늘에 햇빛이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하늘 표정이 달라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최대 3m, 동해 중부에서는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가 될수록 강해지겠고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8도, 포항 12도로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포항, 경주 1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동해 중부 앞바다에서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거의 모든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는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경찰서, 소방서, 지역 종합병원은 오늘 시청에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 남북부 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주취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고 사법 처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림병원 부도 이후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려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서는 응급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병원과 특화병원으로 분산 후송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독도 고지도 영문 달력 2,500부를 해외 52개국 2,500명의 외국인과 단체에 배부했습니다. 2016년 독도 달력은 해외 유명 해양 연구기관과 대학교는 물론 사이버 독도의 공모전을 통과한 264명의 내국인을 통해서도 550명의 해외 지인들에게 전달됩니다. 독도 달력에는 8도 총도와 삼국 접양지도 등 고지도 12점과 독도 수중 촬영대회 입상작, 자연 경관 사진 등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4로 지난 9월보다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